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이번에는 엔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엔터주들이 꽤나 많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과연 많이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가 지금 가능할까? 지금 매수할 만한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제가 보통 차트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약간 악재나 호재가 지금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게 이거는 호재지 어떻게 악재인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적에도 결국에는 피크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명확하게 K-팝 열풍의 시기가 맞고 그리고 특히나 걸그룹 쪽에서 굉장히 크게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은 걸그룹들이 작년부터 해서 거의 걸그룹들이 휩쓸다시피 했고 뭐 남자 그룹들도 뭐 종, 괜찮았던 그룹들이 많았죠. 뭐 세븐틴이나 아니면 뭐 요즘에 일본에서 잘 나가고 있는 뭐 스트레이트 키즈 약간 요런 그룹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약간 기사로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풍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유행이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혹시나 시장의 포화 상태가 아닐지 요런 부분들이 분명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나 케이팝 요 자체도 유행일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너무 이 유행이 지속되고 오래되면 꺾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완전 대호황기라서 실적이 피크치를 쳤지만 이런 유행이 지나간다면 실적이 점차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 부분이죠. 요 예로서 제가 하나 가지고 온 게 이렇게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지금 사실 세계 1위 기업이죠. 세계 1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3년짜리 차트를 보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특히나 22년도 21년도 말 요럴 때 거의 상승치 피크치를 한번 찍었죠. 요럴 때가 언제였냐면 정말 나이키 신발에 대해서 대세가 있을 때예요. 왜냐면 이때는 나이키 신발이 특히나 조던 시리즈 요런 신발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특히나 리셀이라는 개념을 대중들에게 지각을 시켜줬고 매니아층이 아니더라도 일반 대중들도 조금 예뻐 보인다. 디자인만 조금 바뀌어서 나오면 나이키 신발이 리셀 시장으로서 일단 어 구매만 하면 다시 되팔아도 거의 두 배, 세 배 남겨 먹을 수 있는 요런 시장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기가 많았고 정말 열풍, 광풍이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고 유행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나이키 신발을 사려고 그렇게까지 혈안이 돼서 있는 사람은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이 시기 때 거의 21년도, 22년도 요런 시기 때는 굉장히 그 유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뭐 약간 추첨하는데 뭐 추첨 또 사람들이 많이 하고 추첨 당첨되면 또 팔아도 자기가 바로 사고 되팔아도 거의 두 배, 세 배 남겨 먹을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그 인기가 점점 식어갔고 그리고 최근에 반등이 나왔었지만 다시 한번 점점 하락의 시기를 겪고 있다. 요거 10년짜리 차트를 봐도 이렇게 정말 우상향을 강하게 했다가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잘 나갔던 시기, 특히나 가장 잘 나갔던 시기가 오히려 고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한번 지각할 필요가 있어서 잠깐 나이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섹터는 다릅니다만 이런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약간 악재가 되는 최근의 뉴스는 이제 공정위에서 앨범 포토카드 랜덤 뽑기, 흔히 말해 끼어 팔기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상승하고 있는 앨범 판매량의 하락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적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요것도 뉴스 잠깐 한번 본다면 이렇게 지금 아이돌 포토카드 끼어 팔기 문제되나 요런 내용인데 요게 뭐냐면 뭐 앨범을 사면 각 멤버들의 포토카드가 랜덤으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랜덤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뭐 일반 소비자들 그러니까 팬이죠. 팬들이 모으기 위해서 지금 앨범을 사재기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만 사도 될 거를 그 포토카드를 모으기 위해서 꽤나 많은 거를 산다. 약간 요런 내용인 거죠. 요런 거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앨범 판매량이 지금 보시면 2016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이렇게 정말 가파르게 성장을 했는데 요 앨범 판매량의 추세가 그런 제재가 만약 실제로 나온다면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 악재성 뉴스가 최근에 나오고 있다는 거 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뭐 각 엔터사별로 뭐 악재가 있는 엔터 뭐 YG 같은 경우에는 뭐 블랙핑크가 지금 거의 매출을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뭐 리사 그 멤버 중에 리사가 나간다면 분명히 또 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런 것들 뭐 하이브 아직 다시 방탄소년단이 돌아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도 있고 물론 다른 하이브 아티스트들이 잘 해주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악재로 보이고 그리고 호재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대체 불과한 세계 1위 업종입니다. 지금 뭐 배터리도 분명히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도 우리나라가 1등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반도체는 조금 지나갔지만 2차 전지 쪽에서는 약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뭐 중국 쪽 그러니까 내수를 제외하면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이 1등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전부터 세계 1등 1위 업종이었고 지금 또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요즘 호재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엔터 관련주가 사실 정통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주죠. 특히나 중국 쪽에서 많이 공연을 하고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한한령이 결국에 해제가 된다면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이런 내용적인 거, 뭐 악재는 어떤 게 있고 호재가 어떤 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지금 약간은 의미 있는 구간이라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한 거고 앞에 근데 설명을 조금 길게 했네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시총이 가장 큰 대장주 하이브가 대장인가 JYP가 대장인가 이런 거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하이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이 가장 크다 보니까 일단 하이브도 굉장히 잘 올라갔죠.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 다시 한번 조정이 있었다가 급등하면서 이렇게 지금 피크치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번 차트를 본다면 이렇게 조정이 굉장히 강하던 시기가 있었죠. 이렇게 점점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시기가 이렇게 있었고 요 구간을 돌파해냈던 시기 그리고 이 각도로 요 각도로 빠지는 흐름이 쭉 있었는데 그리고 거의 작년 말쯤에 이렇게 피크치 저점을 찍고 추세를 꺾어내서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꺾어가는 포인트를 한번 확인을 한다면 이런 구간에 뭐 과감하게 한번 매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 꺾어서 올라가기 직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올렸다는 거 이런 게 꽤나 명확한 저점 신호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봤을 때 반등을 했는데 일단 요 앞에 지금 결국에 매물대는 넘지 못했어요. 요 앞에 저항 라인이 굉장히 31만 3천 원 대략 32만 원대에 이렇게 많이 맞고 떨어졌던 구간이 있었는데 요 구간을 넘지 못하고 일단은 빠졌다는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추세선을 이제 고점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어볼 수 있고 뭐 요거는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조금은 나중 얘기가 될 수 있고 하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상승을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저점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구간이 있었죠. 요 구간을 지금 최근에 이탈했다는 거. 요 부분은 분명히 안 좋은 흐름이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23만 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마지막 거래일은 2% 상승해주면서 다시 한번 5일선을 살짝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위치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돌리겠다. 이런 거는 뭐 더 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더 체크를 해봐야 되고 지금 23만 원대에 지지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역시나 차트를 한번 앞에서 당겨 보면 23만 원대에 이렇게 이전에 저항이 있었던 부분 그리고 지지가 있었던 부분 맞는 구간이 많죠. 그러니까 23만 원대는 의미가 있는 가격대인데 그 구간에서 단기 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잠깐 멈춰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위치에서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이평선 역배열이 지금 많이 또 겹쳐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수가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갔을 때 같이 그 힘을 받아서 올라갈 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직은 조금은 더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다시 상승했을 때 요 위에 있는 저항 라인
24만 8천 원대를 만약에 돌파하면서 올라간다. 이러면 다시 한번 저점 추세 위로 올라오면서 강한 저항 라인 돌파하면서 조정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요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정도 추세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요런 그림들.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면 21만 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구간에서 지금 중간값 정도가 지금 21만 원 정도와, 그리고 점점 올라오고 있는 241선 요 구간에 강한 지지가 발생을 할 거니까 대세로 상승할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분명히 이 구간까지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굉장히 강한 지지가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하기 좋다.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RSI 선 또 봤을 때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지금 RSI 30선 밑으로 빠져 있고 지금 RSI 수치가 16이네요. 16이니까 굉장히 과매도가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수급을 봤을 때도 지금 최근에 외국인이 그래도 꽤나 계속 매수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 또 계속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기관들이 마지막 거래일 매수, 그리고 연기금 또 지금 이틀 정도 매수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었죠. 계속 매수를 하다가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으니까 요 하이브 주가가 쭉 빠졌는데 다시 한번 조금씩 매수를 하는 건가 하는 흐름이 보여서 한번 지금 이 구간에서 결국 지지를 받고 올릴지, 아니면 결국에는 21만 원까지 뺀 상태에서 올릴지, 이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JYP입니다. JYP도 지금 정말 요거는 우상향이죠. 크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계속해서 올라왔고, 거의 뭐 2020년에도 그렇고, 잠시만요. 차트가, 네,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주봉으로 봤을 때도 정말 계속 2017년부터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조정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이겨내면서 올라가고 있고, 분명한 오버슈팅 구간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그어보면 이런 간격으로 거의 올라가는 각도가 굉장히 유사하게 올라가는데, 올해 실적이 좋게 나온 호재로서 정말 이렇게 한번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한번 크게 급등을 했고, 윗구간에서 약간 쌍봉 모습을 찍고 나서 최근에는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을 때도 만약 조정이 나왔을 때 대략 85,000원까지 혹시나 이게 조정이 오면 저는 한번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이까지 빠질지는 뭐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고, 다시 한번 일봉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갭을 띄웠던 구간까지 지금 거의 다 빠졌고,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121선 구간에서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지금 10만 8천 원대고, 그리고 이것도 중간값을 한번 상승했을 때,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부터 튀어 오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중간값 위치가 대략 한 11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거의 11만 원에 근접해 있으니까 요 구간, 요 급등했던 시점과 최고점을 이은 중간값과 지금 121선이 만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지지를 해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나왔을 때 역시나 강한 저항 라인은 요런 구간들 여전히 자리 잡고 있죠. 대략 12만 1,000원대 이런 구간들 다시 돌파해서 올라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계속해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약간 최근에 차트적으로 안 좋았던 거는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는 부분이 최근에 발생을 했는데, 지금 개인의 일방적인 매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급락을 했던 시기가 있다는 거, 요거는 분명히 추세가 꺾인 흐름이거든요. 이전에 강하게 튀어 올랐을 때는 완전 반대죠. 이렇게 급등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 거래량이 터졌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잘 붙어주면서 좋게 올라올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반대 흐름이 나왔으니까 지금은 조금은 더 주의를 해야 되고, 한번 121선 지지해주면서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지, 121선 결국에 꺾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아래 추세 85,000원, 241선 요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M입니다. SM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엔터 4사 중에는 가장 추세가 좋습니다. 추세가 계속 우상향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지금 인수에 대한 약간 이슈가 있으면서 단기 급등을 했었고 조정을 정말 크게 받았죠. 조정을 크게 받은 상태에서 다른 엔터 주들이 오를 때 생각보다 먼저 올랐었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꾸준히 지금 다시 한번 요 구간을 회복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 지수가 좋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했을 때 위에 있는 고점 14만 1,000원대를 만약에 돌파하면서 올라간다. 다시 한번 요 앞에 고점까지 목표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모든 엔터주들이 같이 올라갈 때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엔터주들의 흐름을 보시고, 만약 이렇게 고점을 시도를 했다가 빠지면서 다시 한번 12만 5천 원이 굉장한 강한 지지 라인이죠. 12만 5천 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이것도 SM 또 추세를 결국에는 꺾이면서 빠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도 12만 5천 원 밑으로는 빠지지 않는지 이 부분을 꼭 포인트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YG엔터입니다. YG엔터도 지금 피크치를 크게 한번 찍었고, 그리고 이것도 추세선을 한번 제가 그어봤어요. 이렇게 지금 저점을 연결하는 부분들을 그어봤고, 요런 구간들 JYP도 근데 제가 수급을 최근에 한번 봤을 때는 그래도 제가 수급 얘기를 빼먹어서 잠깐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JY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이 조금씩 매수하는 게 아닌가 이런 포지션을 보이고 있고, 지금 연기금 또 3일 정도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매수하는 흐름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이 단기 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도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이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 흐름과,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이 이틀 정도 또 매수하고 있다는 측면, 이것도 다시 한번 결국에는 요 앞에 구간을 돌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지금 매동 상태는 나쁘지 않죠. 특히나 SM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훨씬 강하게 들어오면서 점차 올라가고 있던 추세가 있었다는 거,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YG엔터 같은 경우에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먼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점을 점점 높이고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 지금 딱 지지에 걸려 있는 구간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을 했을 때 한번 저항을 받고 떨어졌는데, 상승했을 때 이 저항 라인을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 만약 61선까지만 넘어가 준다면, 대략 7만 8천 원을 재돌파해 준다면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상승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78,000원 또 61선도 그렇지만 수평적으로도 강한 저항 라인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밀렸다가 재돌파될 때 위에서 약간 쌍바닥 모습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78,000원, 82,000원 돌파가 되는지 보시고, 하지만 지금 추세선 라인 72,000원대에 거의 걸려 있는데 121선 다시 한번 121선 지지가 꽤 많이 일어났죠. 근데 121선 지지를 이탈하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 이것도 단기 하락이 강할 수 있고, 그 아래에 있는 241선 대략 6만 원대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포인트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지금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포지션, 반대로 외국인은 조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지금 점점 한 5일 정도 연속 매수가 해줬다는 점에서는 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요거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랙핑크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강하게 잡혀져 있고, 그리고 리사가 지금 아직 재계약이 불투명하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루이비통 회장아들과 열애설 약간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점점 재계약에 멀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한번 참고를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YG 뭐 새로 나오는 뭐 베이비 몬스터라는 또 신규 대형 약간 그룹이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자 아이돌 쪽 부분이 굉장히 또 포화 상태가 아닌가. 뭐 당연히 대세로서 유행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같은 세대에 너무 뭐 넘사벽인 걸그룹들이 많이 나왔다. 최근에는 뭐 뉴진스나 아니면 뭐 아이브 요런 가수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신규로 나오고 있는 걸그룹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역시나 내용적으로도 불투명하니까, 하지만 명확하게 차트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 이탈이 되는지 아니면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서 가는지 그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터 44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저점일지 아니면 더 깨고 내려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를 말씀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